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최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클로렉시딘 용출 탄성체의 항바이오필름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위턱과 아래턱과 관계에 부조화가 있는 경우를 부정교합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교합은 위턱의 첫 번째 큰 어금니를 기준으로 아래턱의 첫 번째 큰 어금니와 물리는 교합관계,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방 관계에 따라 제1급, 2급, 3급 부정교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충치, 잇몸의 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장애와 호흡 기능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강 내 다양한 교정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장치들로는 치아에 직접 부착하는 브라켓, 교정용 탄성체, 그리고 교정용 와이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정용 탄성체는 치아에 힘을 가하기 위해 왼쪽 그림과 같이 구강 내에 작용하거나 오른쪽에 부착된 브라켓과 와이어를 결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교정 환자는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는데, 이때마다 브라켓에 결찰된 탄성체를 교체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구강 사진을 보면 브라켓 주변에 세균들의 군집인 바이오필름이 쌓여있는 것을 어렴풋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은 치아 표면에서 치아 후식, 즉 충치를 일으키는데요. 왼쪽에 정량광 현광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이용하면 구강 내 바이오필름을 더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구강 내 405나노미터의 가시광선을 조사하면 이렇게 브라켓 주변이 붉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것이 오래 성숙된 바이오필름입니다. 바이오필름이 치아 표면에서 오래 성숙할 경우 치아 후식증을, 잇몸이 있는 치아 표면에서 성숙할 경우 잇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질환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확대해보면 다양한 많은 세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 환자의 경우 브라켓 주변으로 바이오필름이 더 잘 축적되며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치아 후식증이 약 15에서 30% 높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환자는 더 주의 깊은 구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연세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연구팀은 대표적인 구강양치액으로 알려진 클로로헥시딘이라는 항균 제제를 교정용 탄성체에 코팅하여 탄성체 표면으로부터 클로렉시딘이 서서 용출되는 클로렉시딘 용출 탄성체를 개발하였고, 전 임상 모델인 덴탈 마이크로코즘 바이오필름 모델에 클로렉시딘 용출 탄성체를 적용하여 실제로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재료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렉시딘 용출 탄성체는 앞으로 CR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탄성체의 코팅 여부와 처치용액의 종류에 따라 총 4개의 실험 그룹을 설정하였습니다. 음성 대조군으로는 DW군을, 양성 대조군으로는 0.1% CHX군을, 그리고 실험군으로 2개의 CRE 그룹을 설정하였고, 코팅 용액을 구성하는 용매의 조성을 다르게 하여 CRE1, CRE2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단계의 과정을 통해 CRE를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클로렉시딘과 에틸셀룰로스 고분자, 그리고 에탄올과 DCM으로 구성된 코팅 용액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각각의 코팅 용액을 준비된 탄성체 양면에 2회 스프레이 방법으로 분무하고 5분 동안 건조하였습니다. 표면의 코팅을 안정하기 위해 동일한 과정을 총 5회 반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탄성체를 건조하였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탄성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켓이 부착된 치아를 모사한 시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치아는 사람 치아와 유사한 소의 치아를 이용하였고, 브라켓 대신 멸균된 마이크로브러쉬 팁을 이용하였습니다. 실험 시편 제작을 위해 소의 치아를 동그랗게 깎고 표면에 광중압 레진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브러쉬와 탄성체를 결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시편의 모습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된 시편 표면에 타액을 접종하여 7일 동안 바이오필름을 성숙시키는데 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표면에 타액을 접종하고 4시간 후 배양 배지를 적용합니다. 하루에 한 번 배양 배지를 교체하고 하루에 2번 구강 양치 용액을 사용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 그룹에 맞는 처치 용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하여 바이오필름을 성숙시켰고 오른쪽과 같이 치아 표면의 바이오필름을 형성시켰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형성된 바이오필름에 대해 총 5가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바이오필름 내 세균수를 세균 생존도를 평가하였고 QLF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필름의 성숙도를 평가하였고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바이오필름의 두께와 살아있는 죽은 세균의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바이오필름 표면과 세균의 형태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필름 하방에 형성된 치아가 얼마만큼 탈해되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룹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을 구성하는 전체 세균의 양을 비교한 결과 음성대조군인 DW 그룹에 비해 CRE 그룹에서 총 세균수가 13.5%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그룹의 내산성 세균, 즉 산성 환경에서 생존하는 세균의 양을 비교한 결과 DW 그룹에 비해 CRE 그룹에서 1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QLF 기술을 이용하여 7일 동안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성숙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각 그룹별로 붉은 형광의 세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붉은 형광의 강도는 바이오필름의 성숙도와 병원성을 나타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CRE군의 붉은 형광 강도가 음성 및 양성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육안으로 관찰한 붉은 형광의 차이가 수치적으로 얼만큼의 차이인지를 알퍼지 레이쇼라는 값으로 산출하였고 그 결과 CRE의 알퍼지가 DW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필름의 특수 염색약을 적용한 후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살아있는 세균은 녹색으로, 죽은 세균은 붉은색으로 염색됩니다. 멀지드는 두 개의 이미지를 혼합한 것이고 3D 이미지를 통해 바이오필름의 두께와 라이브 앤 데드 세균의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이오필름의 두께를 정량화하고 각 그룹 간 비교한 결과 DW 그룹에 비해 CRE 그룹은 38% 감소하였고 라이브 앤 데드 세균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DW 그룹에 비해 CRE 그룹은 21% 감소하였습니다.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바이오필름 표면의 형태학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CRE 표면에 더 적은 세균이 부착되었고 세균이 사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표면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고 QLF 기술을 이용하여 표면의 탈해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탈해된다고 하는 것은 표면에 미네랄이 소실된다는 것이고 탈해가 심화될수록 충치가 심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그림에서 시편 표면에 어둡게 형광이 소실된 부위는 이렇게 탈해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DW 그룹과 0.1% CHX 그룹에 비해 CRE 그룹에서 탈해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로렉시딘 용출 탄성체를 교정 환자에게 적용한다면 바이오필름 관련 질환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치료를 계획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교정장치 주위로 더 주의 깊은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